여러분, 지금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동 군사 충돌이 터지면서 유가가 10% 폭등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전쟁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입니다. 2026년 3월 3일, 현재 브렌트유가 78달러대에서 79달러로 상승 중이에요. 호르무즈 봉쇄가 효과적으로 현실화되면서입니다. 이 상황이 일시적인 긴장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공급 차질로 이어질지, 그에 따라 한국 경제와 여러분 주식 계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중심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가 90달러까지 올라가면 당신의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해 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 켜두세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왜 시장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걸까요?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구간을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1,400만 배럴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예요. 지도상으로는 폭이 55km 정도로 넓어 보이지만 실제 유조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항 구간은 10km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란 영해 안에 있어서 이란이 통제하면 끝입니다. 봉쇄 선언만 나와도 유조선 통행이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머린 트래픽 실시간 데이터로 이미 확인되고 있어요. 시장은 실제 봉쇄가 일어나기 전에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만 올라가도 한국 수출은 0.39% 감소합니다. 생산 원가는 0.39% 상승합니다. 지금 브렌트유는 78에서 79달러 사이를 오가며 급등 중입니다. JP모건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90에서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험료와 운임이 가장 먼저 폭등합니다. 하루 이틀 지연만 생겨도 정유사와 발전사 비용이 급증합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이미 내 기름값과 전기요금이 오를 준비가 된 건가요? 다음 부에서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직격탄이 될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정말 높아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원유는 70%, LNG는 20% 정도가 중동산이잖아요. 이게 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하는 거라서 봉쇄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선박들이 우회해야 하니까요. 가장 현실적인 루트가 아프리카 희망봉 쪽인데 돌아가면 운항거리와 시간이 거의 2배가 돼요. 무역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운임 비용만 50에서 80%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비용이 기업 원가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소비자 물가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처럼 인플레이션이 0.6에서 0.7%포인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기름값, 전기요금, 식료품값 다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 쪽도 문제예요.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 달러 수요가 급증하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를 뚫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어요. 주가에도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죠. 아사히 신문에서도 장기화되면 실질임금 감소가 계속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올라가니 체감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정부가 원유를 7개월치 이상 비축해뒀거든요. 산업부 발표대로 단기 계약 구조도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예요. 단기면 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기업 마진이 짓눌리고 소비 심리도 위축될 거예요. 여러분, 월급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름값 오르면 출퇴근 비용부터 타격이 오잖아요. 이 부분이 진짜 걱정되시죠? 업종별로 누가 더 타격받고 누가 오히려 이득 보는지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시장 전체가 붕괴할까요? 아니에요.
구조에 따라 업종 간 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를 입을 업종부터 보죠. 먼저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처럼 물류 의존도가 높은 곳은 운임 상승이 직격탄이에요. 마진 압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해외 수출이 많은 기업은 비용 증가로 실적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타이어 업종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는 원자재 수입비가 올라갑니다.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거예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해지 계약으로 단기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여지가 있어요. 이제 수혜를 볼 업종으로 넘어가죠. 정유업종 SK이노베이션처럼 유가 상승으로 정제 마진이 확대됩니다. 오히려 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해운 HMM은 우회 운항으로 운임 수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조선 삼성중공업도 선박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 긴장 고조로 무기 수주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미 주가가 5에서 10%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분석처럼 지정학 리스크 때는 업종 로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지수 전체 하락보다 섹터별 차이가 더 크다는 거죠. 투자 팁 드릴게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능력이 높은 종목을 골라보세요. 이번 사태는 모든 업종을 똑같이 때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어떤가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잡힙니다. 먼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을 떠올려 보세요. 유가가 급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셰일오일 같은 대체 공급이 확대됐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과 수요 조정이 작동하면서 시장이 회복됐어요. 2011년 테이란 제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충격 후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가격이 안정됐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어땠나요? 유가가 급등했지만 1에서 2주 만에 변동성이 줄고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이번 사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이미 단일 통로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가격 정책을 수정하고 정부는 안정화 장치를 가동합니다. 바클레이즈 분석처럼 2일 안에 유가가 최악을 직면할 수 있지만 적응 속도가 빠르면 단기 이벤트로 끝날 수 있어요. SAB 같은 곳에서는 $100 상단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대부분은 장기 상승보다는 조정 후 안정을 점칩니다. 핵심은 정치적 갈등의 지속기간과 미국 중재 속도예요. 중재가 빨리 이루어지면 과거처럼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화되면 변동성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적응해왔어요. 과거처럼 이번에도 회복될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거예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공포에 휩쓸려 일괄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맞추려 애쓰는 것보다 리스크를 통제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종목들, 자동차나 전자 업종 비중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현금 비중을 20% 정도는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면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변동성 확대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에요. 오늘 전체를 요약해보죠. 호르무즈 리스크로 유가와 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정보 비축과 국제중재 기대 덕분에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 간 격차가 더 커질 테니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을 균형 있게 보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주분들 걱정 많으시죠? 방산주나 정유주 관심 가져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